자, 1단계 이렇게 밟고 있는 거고 2단계 리프사가 꿈꾸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돼요. 당연히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려면 요걸 통해서 성공을 해야 돼요. 네, 어느 정도 성공해서 볼륨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오셨죠. 2단계 때는 어떤 그림이냐면 2단계 때는요. 이제 2단계 때는 당연히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XRP를 세틀먼트로.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외환시장. 보통 영어 단어로는 Foreign Exchange 또는 줄여서 FX라고 저희가 하죠. 이 FX 마켓. 주요 시장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종류는 다양한데 규모가 큰 거 FX 마켓 외환시장이고 하나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트레이드 파이낸스. 다 주요 고객이 어디죠? 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두 가지 외환시장과 트레이드 파이낸스 이 무역 관련된 거 주요 고객들이 다 기업이에요. B2B죠. B2B고 여기 주요 고객들은 다 코퍼레이트입니다. 기업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데 여기를 점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바로 은행이 직접 XRP를 보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본인들이 직접 세틀먼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들은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고 그 본인들이 선택한 은행 거기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재화 또는 서비스를 판매해서 받을 그 대금은 본인들의 은행 계좌로 끌어와야 되잖아요. 청구서를 날리겠죠. 돈 내놔. 내가 A라는 제품을 팔았어. 그러니까 돈을 내놓으세요. 이거 $100예요. 돈을 갖고 오세요. 제 계좌로. 청구서 보내는 거죠. 이게 뭐죠? 페이먼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이거를. 청구서 날라가서 이제 그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고객이 B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돈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 청구서에 따라서 얘 계좌로 돈을 보내줘야겠죠. 이 돈을 실제로 뭐 은행을 통해서든 아니면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를 통해서든 보내요. 보내는 게 바로 세틀먼트입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날아가는 게. 네.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방금 말씀드린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은행에 있는 본인들 계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은행들이 처리해 줄 때 리프사가 2단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본인들이 바라는 그림은 바로 은행이 직접 XRP를 들고 세틀먼트 하는 겁니다. 그냥 XRP 보내는 거예요. 본인들이 들고 있다가 바로 보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달러로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 고객들, 이 고객이 청구서 날려갖고 이제 대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은행이 돈을 받아낼 때 어떻게, 그러니까 이 상대방 쪽 은행이 보내주겠죠. 이쪽으로. 보낼 때 그 은행이 XRP 들고 있다가 $100 보내야 돼요? 어디 보자. 오케이. 제가 리얼타임으로 정말 치퍼, 패스터하게 바로 보내줄게요. 저희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왜냐? XRP를 쓰니까 세틀먼트로. 자, 보낼게요. 할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내냐면은 지금 현재 1달러라고 합시다. XRP가 개당 $1예요. 그러면은 $100 보내드리잖아요. 그럼 100 XRP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저쪽으로. 목적지로. 그래서 그거를 환전을 합니다. 달러로 바로. 그리고 이 받는 이 고객이 계좌를 만들고 있는 그 은행에 $100 수친 이 계좌로 뻥 하고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2단계에서는 이 그림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꾸고 있고 이걸 말씀드린 김에 클리어하게 다 가죠. 클리어하게 갑시다. 이제 사람들이 좀 약간 아리달송해 하시는 게 은행들이 직접 XRP를 들고 있다가 던지면은 그거 어떻게 달러로 바꾸죠? 누가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 부분까지 클리어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 사바이, 이 사가사이 이 사람이 프리젠테이션 한 건데 날짜는 3018년 미래에서 왔네? 이거 오타죠? 2018년입니다. 2018년 11월 3일이에요. 11월 13일. 이거 어디에서 한 거냐면은 프리젠테이션을 바로 IMF에서 했습니다. 네, 여기 링크를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뜨네. 요거죠. 지금 보시는 이 링크입니다. IMF에 올라 있는 거예요. 11월 13일날 프리젠테이션 한 거예요. 리프사 직원이. 그 자료인데 자, 보시면은 이 자료 보시면
자, 요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 부분. 그리고 사이에 뭐가 있겠죠? 리플렛. 자, 여러분들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리플사 만약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본인들의 솔루션을 쓰고 싶어하는 은행들만 상대할 거면 굳이 중앙은행 상대할 필요 있을까요? 중앙은행? 물론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도 그만이죠. 근데 리플사 뭐라고 했죠, 작년에? 우리는 40여 개 이상의 중앙은행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네. 그 뱅크 오브 잉글랜드, 뱅크 오브 캐나다, 로얄이 앞에 달려가 있긴 하지만 그거 생략할게요. 그냥 수식어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어디 마스 어디죠? 모니터리 어서리티 싱가포르. 그러니까 싱가포르 금융당국이죠. 뭐 싱가포르 중앙은행이라고 해도 되겠죠. 상관없겠죠. 왜 중앙은행들과 이 리프사 솔루션, 이 IRP 집어넣으려고 왜 엔간힘을 쓰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이 그림에. 보세요. 이 국경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이쪽에 센트럴뱅크 이거 미국 거라고 할게요. 오른쪽 거. 그리고 왼쪽은 한국으로 할게요. 중간에 리플렛 껴있잖아요. 근데 얘네 이 한국 내에 있는 이 은행들 있죠. 은행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연결은 될 수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미 엑스커런트 쓴다는 건 연결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은행들이 XRP를 직접 들고 쓸 때는 어떤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냐면 리플사는 요 그림이에요. 센트럴뱅크가 다 연결해주는 거예요. 리플렛과 중간에 리플렛이 세르먼트로 자리 잡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예를 들어서 CBDC를 발행했다고 합시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리프사가 관점에서요. 리프사가 원하는 그림인 경우입니다. CBDC 발행했는데 이거를 글로벌 세르먼트로 쓸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건 미국 은행이 발행한 거잖아요. 패드가 FRB 거기서 발행한 거잖아요. 쓸 수가 없겠죠. 다른 나라에서. 결국에 달러를 디지털화한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싱가포르 그 금융당국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니버셜 익스체인지라는 CCP 같은 존재를 글로벌하게 만들면 그건 가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그림을 만들 수 없다면 결국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은 그 자세한 이유까지는 설명 안 드릴게요. 이미 기존에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요 CBDC는 국내에서 써라 그거예요. 국내에서 쓰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바로 국경간을 넘는 페이먼트,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인터내셔널 페이먼트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국제 페이먼트 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크로스보더, 국경을 뛰어넘는 페이먼트. 자, 이렇게 국경을 뛰어넘습니다. 넘을 때는 뭘 통하라? 리플렛. 해서 얘를 여기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미국이고 한국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여기 은행이 다 예를 들게요. A라는 은행이고 B라는 은행이요. 리프사가 궁극적으로 XRP를 은행들이 들고 쓸 때 원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PT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어떤 그림이냐면 A라는 은행이 B에 있는 한국은행한테 돈을 보내고 싶어요. 뭐 100달러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미국 내 구간은 얘네도 CCP가 존재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CCP라는 걸 만들어갖고 여기 운영하는 게 어디라고요? 한국거래소. 얘가 CC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릴레이션십을 다 은행들이 만들어서 얘를 통해서 세르먼트 쉽게 하는 거예요. 국내 구간은. 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미국도 있어요. 그게. 있어서 이 A라는 은행은 미국 내에 있는 중앙은행한테 돈 전달이 상당히 쉽습니다. 뭐 수수료도 안 들어요. 비용도 안 들어요. 그래서 100달러 보내겠죠. 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한국에 있는 B은행 보내고 싶은데 넘겨달라. 그러면 뭐 이게 CBDC가 출연한 상황이면 이게 CBDC로 이 안에서 거래는 되겠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받아요. 미국 내 중앙은행이. 그러면은 한국은행한테 날립니다. 뭘 통해서? 리플렛. 여기서 세르먼트 하는 거예요. XRP 직접 들고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국중앙은행이 그만큼 원화로 바꿔서 전달하는 겁니다. 얘한테. 그리고 XRP를 다시 보유하고 있죠. 이거 다시 넘기고. 한국이 만약 한국은행이 뭐 필리핀에 송금하고 싶으면 필리핀 중앙은행한테 XRP 그만한 가치만큼 넘기는 거예요. 또 그냥 XRP를 중앙은행들이 들고 요리조리 넘기는 거예요. 이 리플렛 안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이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이제 좀 많이 고민하신 분이나 좀 생각을 깊게 해보신 분들은 그 생각 드셨을 거예요. 이런 의문이 드셨겠죠. 아니
XRP가 암호화폐고 돈이 아니잖아. 근데 저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 돈도 아닌데? 예, 맞아요. 그 의문이 맞아요. 그래서 리프사는 지금 이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저 그림이 완성되려면 XRP가 법정화폐만큼의 지위는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화폐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XRP 법정화폐 되는 건 아니지만 브릿지 커런시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변동성 문제, 그 유동성 문제에서 해결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가지려고 이제 리테일 레미턴스 이걸로 출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 때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그 시장까지 진입을 하는 거고, 그게 완료됐을 때의 그림은 XRP가 가치를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그냥 들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그대로 받고 그대로 다시 쓰고, 왜냐면 상대도 인정하니까 그만한 가치를.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XRP의 가치에 대해 중앙은행들이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그림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중앙은행들이 리플렛과 연결되는 허브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국내 구간은 아마도 지금 많은 블록체인 옹호론자들 그리고 리플사도 약간 그쪽인데 CBDC를 다 발행할 거라고 보고 있죠. IMF도 얘기를 하잖아요. 중앙은행들한테 야 얘들아 CBDC 발행하면 좋아. CBDC 발행해 권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내 구간들 효율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CBDC 갖다가. 그리고 국경 뛰어넘을 땐 리플렛을 처리해줄게. 뭐로? XRP로. 이 그림이면 최종 그림이. 자,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설명할게요. 좀 이 리프사 비즈니스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깊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홀드한다는 거는 그 의미에 가깝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단계로 접어들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 겁니다. 은행들이 직접 XRP를 들기 시작한다는 건. 물론 이 한 곳의 은행이 XRP를 직접 보유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저 그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 그림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죠. 그거를 과정일 뿐이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그림으로 가려면 이 단계를 지나가야 돼요. 이 단계조차 오지 않으면은 리프사의 최종 원하는 그림은 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에게 한 개밖에 보유 안 한다고 하네 지금으로선. 에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 단계가 와야지, 그리고 오고 그 단계를 완료해야지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올해 그냥 리프사 CEO는 한 달 전만 해도 2019년에는 금융기관들 바로 은행이 XRP를 직접 보유해서 쓰기 시작할 거다 이 얘기를 했는데 2019년 연초가 됐는데 벌써 한 곳이 생겼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어느 관점을 갖느냐는 여러분의 자유고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뭐 어떠한 관점을 갖던지 뭐 어느 쪽이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니까. 현재로서는 어느 쪽을 해석해서 상관없죠. 뭐 현실이긴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공개적으로 나온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관점을 해석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 하지만 저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든 분명한 건 팩트적으로는 그래요. 이 XRP를 직접 보유하는 거 2019년 내로 올 거라고 했는데 이미 한 곳이 왔어요. 연초에 일주일 만에. 일주일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지금 오피셜로 발표가 됐어요. 예. 아마도 모르긴 모르겠지만 이제 어떠한 사유들로 인해서 발표 못하고 있는 것들이 더 있기는 하겠죠. 물론 이 가정을 할 수 있는 건 리프 CEO의 말이 사실일 때를 가정했을 텐데 작년 연말까지 한 곳 이상의 메이저 뱅크가 XRP를 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RP를 세르먼트로 쓰는 은행들이 더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리프사의 CEO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사실만을 얘기한다. 이 가정했을 때는. 자,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뭐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뭐 약간 추측. 예. 그 정도만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갖고 자, 그리고 덧붙여서 그 사람은 이제 거절했어요. 뭘 거절했냐면 얘기하는 거 거절했는데 이 XRP를 직접 보유할 때 이 공급을 해주는 XRP 공급해주는 게 오픈마켓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런 데 오픈마켓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마켓인지 아니면 리프사로부터 다이렉트로 사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요. 거절했답니다. 얘기하기를. 예. 그죠? 자, 그래서 뒤에 내용이 더 있지만 이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엑심은행이 은행인데 이제 엑스라피드를 쓰기로 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올해 하반기 때까지 해서 XRP를 직접 홀딩해서 쓰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점. 그리고 XRP를 직접 홀딩한다는 의미는 리플사 비즈니스 모델의 2단계, 1단계를 뛰어넘는 2단계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시장, 그 155조에 달하는 그 시장을 점령하기 위한 그 2단계에 접어드는 단계인데, 이게 지금 시작될 예정이라는 거죠. 그것도 리플사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걸 직접 쓴다고 한 고객의 본부장급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잠깐 돌아가서요, 아티클로 돌아가서 이 트레이드 파이낸스가 주 비즈니스인 이 엑신뱅크 뿐만이 아니라 제가 하나 더 주목해야 되는 애가 있다고 했죠. 어딨죠? FX 여기 있죠. 제인 FX. 이 외환시장 운영하고 있는 애인데, 그래서 딱 타이틀도 그렇게 달았네요. 커런시 컨버터라고 달았네. 네, 외환시장 운영하니까 나오죠. 얘들도 포렉스라고 딱 나오잖아요. 외환시장. 자, 포렉스를 운영하는데 얘네가 왜 중요하냐, 외환시장을 실제로 쓰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들? 개인들이니까요? 개인인가요? 아니죠. 바로 리얼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제 비즈니스 수출입이나 이런 것 때 쓰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짧은 건데 잠깐 볼게요.